강력한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겨주는 건가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돕겠다.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으로는 당연하지 않고 외곽에서 안철수를 지원한다. 자,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부탁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정부는 이례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차기 정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네. 사실 인수위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차기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내각을 준비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네. 인수위원장 자리를 김종인에게 주겠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론 앞에 등장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많이 측근들과 얘기를 나누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워딩은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안철수 후보와 나눈 얘기에 믿음을 갖고 있다. 마음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동개혁정부 준비위원장을 맡겠다. 그렇죠. 이런 수락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둘러서 승낙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였던 보수층은 노마드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동을 막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수층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그 대선 전에 좀 발표를 하게 그렇게 유도해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그 지지층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려면 공동정부, 그러니까 통합정부, 미니정당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적폐 청산이 아니라 통합정부라는 걸 보수층에게 좀 어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허 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총리 추천도 있어서 국회 추천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자식이 총리 지명에 대한 권한도 포기하고 두 번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공무원 인사권하고요. 그렇죠. 사정기관 장악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인사권하고 장악력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정말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양보하겠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배분하겠다 이런 취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이번에는 킹메이커 절대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하는 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바로 보셨습니다.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거고 내가 안철수를 지지함으로써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3%까지 좁혀졌을 이럴 초박빙으로 갔을 때 그때 왜 김종인 카드를 안 썼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카드 없이도 왜냐하면 김종인 카드를 쓰려면 김종인한테 뭔가 그에 상하는 뭐 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주고 그냥 본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자강론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예, 하여간에 조금 그 타이밍이 늦은 감은 좀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지금 전 대표가 워낙 좀 당을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또 입당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분의 그 경제 민주화 이 브랜드가 과연 아직도 계속 그 유권자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올까 이런 부분도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가요 이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둘만 아니면 손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면은 딱 떠오르는 건 지금 바른정당을 향해서 문호를 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를 개혁정부 공동위원장, 준비위원장, 이건 사실상 인수위원장이죠.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입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 밖에 있는 분이 차기 정부를 밑그림을 그린다. 여기서 이제 인사도 논의하고 정책도 논의하는 거죠. 아무래도 바른정당이나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 영입을 많이 머뭇거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게 선거 초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둔 게 20, 30대를 향한 확장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50대, 60대에서 인기가 많고 20, 30대에서 좀 저조한 지지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를 일찍 영입하는 게 과연 20, 30대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지원 대표의 상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그래도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판에 김종인 대표까지 모셔오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조금 영입 작업에 좀 호흡 조절을 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그 절차대로 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패널들께서 김종인 카드를 왜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그만큼의 영향이 있을까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요.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그만큼 확장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확장성입니다. 이 확장성이 그래서 안 후보가 오자 대결 구도에서 약 20%의 지지율을 돼도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거의 비슷한 대등한 정도의 경쟁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문연대의 최종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반문 정서의 구심점으로서 안 후보가 올 경우 다시 한번 노마드 표심을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포석으로 읽혀지는데요. 이때 이 양자 대결로 가는 전략적 포석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홍 후보가 지지율을 꽤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홍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 요인에는 대북 안보 이슈를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북 안보 이슈만 되지 않고 여기에다가 개헌, 여기에다가 안보, 여기에다 경제민주화까지 최종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인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다 얼마만큼 김종인 아껴두었고 꽁꽁 숨겨두었던 카드가 과연 힘을 발휘할지 시간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다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다선 의원들은 사실 바른정당의 다선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국민의당에 하고 계속 특히 손학규 고문하고 위원장이라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하고 계속 얘기를 일정 부분 하고 있어서요. 김종인 지금 전 대표가 와서 일정 부분 제3지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위원장 역할을 한다면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 단체로 움직이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일정 부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시일이 촉박해서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요, 어제 성남 지역 유세를 나갔다가 연예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보시죠. 웃음이 먼저다.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또 정치가 이런 또 배구의 소재가 되고 하는 게 참 좋아요. 후보님 한번 안아봐도 되겠네요. 영광이고요. 저는 5년 전부터 문재인 후보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역할도 재수입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는 제니였지요. 웃음 많이 쓰세요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TV를 볼 시간이 없을 텐데 저 캐릭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답니까? 사실 어떻게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TV 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저 장면이 우연히 만난 건 절대 아니고요. 방송사 측에서 문 후보 측에 같이 출연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자. 이런 영상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을 패러디한
그런 개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도 다 찍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만 못 찍어서 아하. 방송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한 부분이 빠지면 이게 선거법상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정사정 끝에 이제 일정을 어떻게 맞춰서 오늘 어저께 성남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저렇게 같이 공동 샷을 찍고 이제 조만간 5분의 후보를 다 같이 저렇게 차례차례 만나는 모습이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민주당 이 추미애 대표와 금태섭 의원 두 사람이요, 문재인 후보 홍보 영상에 출연해서 아주 열연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너 가. 가라고.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네. 정책은 언제나 목마르다. 지금 여기 문재인 우리 1번 가. 네 분 패널들이 보시다가 지금 뭐 웃음이 빵빵 터지고 계시는데 이놈의 정책. 누구 때문에, 누구 연기 때문에 지금 웃음이 빵 터지셨습니까? 추미애 대표야 아니면 금태섭 의원입니까? 아니, 뭐 늘 가까이서 보는 분들인데요. 네. 뭐 너무 다른 모습을 보니까 네. 갑자기 웃음이 나왔고. 네. 문재인 1번가라는 것은 지금 SNS 홍보 수단의 하나로. 그렇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쇼핑몰을 패러디해서 문재인 1번가를 치고 들어가면 네. 각종 홈쇼핑 상품처럼 정책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고 거기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그 어떤 건 완판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히 성공한 선거 홍보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당에서 저도 왜 금태섭 의원을 저렇게 섭외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뭐 홍보 유세 만드는 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얼굴도 조금 되고 네.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나름 골라서 추 대표와 금태섭 의원을 섭외를 했고 본인들도 흔쾌히 응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 차장, 금태섭 의원이 얼굴이 좀 된다라고 칭찬해서 금 의원은 좋아하겠지만 이 얘기 들으면 다른 의원들이 이제 길 차장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금태섭 의원도 상당히 혼남으로 민주당 출입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